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고용환 행정사님의 꼼꼼한 법규 해석을 바탕으로 준비한 1:1 맞춤형 체류 가이드입니다. 타국인 한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헌신해 오신 F-6-2 자녀 양육 비자 소지자 부모님들,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그 벅차고 기쁜 순간, 여러분의 비자에도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복잡한 출입국 법규를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1번, 자녀 성년시 비자 변경부터 F2 필수 요건, 면접 교섭권자의 F5 영주권, 평가 지표, 그리고 마지막 서류 준비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상황에 딱 맞는 확실한 로드맵을 그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의 비자 변경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가 드디어 만 19세, 즉 민법상 성인이 되면 여러분의 비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F-6-2 자녀 양육 비자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까지만 유효한 비자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가 성인이 되는 그 순간 비자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아주 시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골든타임을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비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자녀의 만 19세 생일 딱 4개월 전부터입니다. 이보다 일찍 가면 아예 받아주질 않아요. 하지만 진짜 더 무서운 절대적인 데드라인은 바로 여러분의 현재 비자 만료일입니다. 이 날짜 하루라도 넘기면 아차하는 순간에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달력에 아주 크게 동그라미 쳐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파트, F6-2에서 F2 거주비자로 갈아타려면 도대체 어떤 필수 요건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자격 요건들부터 점검해보죠. 신청할 때 당연히 합법적인 F-6-2 상태여야 하고요. F- 계열 비자로 5년 이상 한국에 쭉 계속 체류하셨어야 합니다. 또 최근 5년을 딱 잘라서 봤을 때 해외에 나간 시간보다 국내에 있던 시간이 당연히 훨씬 더 길어야겠죠? 여기서 절대 잊지 마셔야 할 핵심 꿀팁. 출입국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적힌 서류상 부모를 믿지 않아요. 진짜로 동거하고 있는지, 실제로 애를 키웠는지, 이 두 가지를 아주 매의 눈으로 깐깐하게 심사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유심히 보셔야 할 건 바로 이 구체적인 수치들입니다. 범죄 기록 없는 품행 단정은 기본 패스고요. 생계 유지 능력을 증명하려면 전년도 중위소득의 40% 이상,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 대략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도 필수죠. 아참, 혹시라도 본인이나 자녀분에게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다면 이 팍팍한 생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인도적 조항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면접 교섭권자분들을 위한 F5 영주권 경로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황을 살짝 바꿔서 살펴볼까요? 이혼 후에 양육권은 없지만 우리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계신 면접 교섭권자 분들, 이분들의 영주권 경로는 앞서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들은 기존처럼 국민의 배우자 트랙인 F5-1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깐깐하고 뚫기 어려운 일반 영주권, 즉 F5-1 트랙을 거치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살면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만나고 양육비도 꼬박꼬박 주고 있다는 진실하고 끊임없는 교류를 서류로 정말 철저하게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파트, F5 취득을 위한 아주 엄격한 영주권 소득 및 평가 지표를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떡하니 나와 있는 이 2배라는 숫자 보이시죠? 면접 교섭권자분들이 영주권 받을 때 부딪히는 제일 거대한 장벽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작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즉 GNI의 무려 2배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만약 소득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대안으로 가계 평균 순자산이라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또 대략 4억 1,400만 원 이상입니다. 헉 소리 나죠? 전략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야만 넘을 수 있는 엄청난 기준점입니다. 자,
이렇게 두 케이스를 딱 붙여놓고 비교해 볼까요? 허들 높이가 극명하게 다르죠. 직접 아이를 키우는 양육권자의 F2 비자는 중위소득 40%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면 통과입니다. 반면 양육권 없는 면접교섭권자의 F5 비자는 아까 말씀드린 GNI 2배라는 까다로운 경제적 문턱에다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무려 5단계, 거기다 영주용 종합평가까지 싹 다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디냐에 따라 앞으로의 준비 전략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비자 승인의 핵심 마스터키가 될 진정성 입증과 서류 준비입니다. 결국 이 높은 문턱을 넘는 가장 확실한 포인트는 바로 아주 세밀하고 사적인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자녀의 주민등록표나 학교생활기록부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진짜 결정적인 건 아이 병원비나 학원비 결제한 카드네요. 평소에 다정하게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나 통화기록, 입학식처럼 지속적인 만남을 증명하는 사진들, 그리고 꼬박꼬박 송금한 양육비 내역입니다. 이런 아주 사소하고 세세한 일상의 조각들이 하나둘 모여서 여러분의 진실한 양육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출입국 실무 전문가이신 고용환 행정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아주 뼈 때리는 조언이 하나 있어요. 출입국은 서류의 진실성을 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종이 뭉치를 던져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출하시는 그 수많은 서류들을 통해서 지난 세월 동안 아이를 위해 얼마나 헌신해 오셨는지 흔들림 없는 여러분만의 진실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자 승인 도장을 쾅 찍게 만드는 절대적인 열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만의 그 눈물겹고 헌신적인 스토리를 서류라는 그릇에 꾹꾹 잘 눌러 담아서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거머쥘 준비 되셨습니까? 법규가 복잡해 보이고 문턱도 높아 보이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이 꼼꼼한 가이드가 여러분의 막막함과 불안함을 덜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자 변경을 진심으로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